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은 이제 어제 이어서 이제 그 대선주 있죠, 그 정책주들 비교 분석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지수 얘기 좀 해드리고 그렇게 이제 주제를 그렇게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뭐 또 경기 있나요? 잠시만요. 오늘 뭐 저녁에 뭐 합니까? 네. 왜 이렇게 분위기가 사람이 별로 안 들어오셨죠? 오늘 뭐 경기합니까? 없어요? 네. 네.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네. 평소보다 들어오신 분들 적네. 여기 유튜브 쪽을 보면 알거든요. 뭐 사이트 쪽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고정적이니까. 네. 네. 예, 예. 네. 김영님하고 어서오세요. 네. 뭐 연말이라서 그런가 보네요. 그죠? 네. 연말 되면은 바쁘죠, 그죠? 작년 연말에는 뭐 코로나가 한참 이제 막 창궐할 때라서, 그죠? 네, 작년에는 뭐 연말에 그냥 거의 집에 계셨기 때문에 예,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좀 많이 이제 풀렸죠. 그래서 뭐 그래도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 연말 모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이제 그 지금 오늘 이제 지수는 잘 끝났는데요. 지수부터 먼저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얘기는 좀 짧게 하고, 네, 어제 그 하기로 했던 거 2탄을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그 이제 지수는 또 상승으로 잘 끝났고요. 어제 미국 증시가 이제 급등으로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우지수는 1.4% 급등 나왔는데 양봉이 보기 좋게 나왔죠, 그죠? 네, 이어서 시원하게 이제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 보시면은 코스닥이 나스닥 지수 보시면 나스닥도 이제 그 여기 화요일이죠. 네. 화요일이 아니라 이제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날, 네, 아래 꼬리 달고 이렇게 해놨었는데 어제 네, 시원하게 3%짜리 이제 급등 나오면서 크게 올랐어요. 그래서 오미크론 때문에 떨어졌던 것들을 거의 다 회복을 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도 뭐 시원하게, 그죠? 네, 아주 시원하게 올라왔어요. 여기도 2% 이상 급등으로 잘 끝났고요. 그리고 뭐 이제 국제유가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때 뭐 오펙 얘기도 해드리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얼마나 좀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지만 국제유가도 12월 2일 날 저점 찍고 열심히 회복하고 있죠. 그래서 70달러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잘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아침에 상승 출발을 잘했고 상승하다가 조금 뒤로 밀리면서 끝나긴 했는데 그래도 뭐 잘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오늘 어디까지 올라왔었냐면 10월 달에 요 고점 있죠. 여기 10월 달 이것도 고점이라고 해도 그러네요. 그죠? 네, 아무튼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10월 달 여기 제일 높은 자리. 네. 10월 달에 한번 폭락하고 나서 네,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스닥 지수도 보시면 오늘 뭐 무난하게 잘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강했는데 여기도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빠졌던 거는 다 회복을 시켜놨죠, 그죠? 네. 오늘 그 외국인하고 기관 매매 동향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보시면 이렇게 해놨어요. 예, 어서 오세요. 네. 자, 보시죠. 네, 예, 어서 들어오세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오늘은 그죠? 웬일로 네, 기관에서 좀 샀죠, 그죠?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은 조금 팔고요, 조금 네, 기관이 많이 샀어요. 금융투자가 거의 다 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인들은 오늘도 털렸죠. 지수가 올라오면 갖다 집어 던지고 있어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있죠? 네, 코스닥 보시면 외국인 기관 같이 오늘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좋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재밌는 건 뭐냐면 지수는 올라왔는데 코스피하고 코스닥 쪽을 보면요,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이 더 많아요. 지수는 꽤 잘 올라왔는데 양쪽 다 상승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이 많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잠깐만요. 가끔씩 보여드리는 거 있죠? 요거요. 네, 보시면 오늘 끝나고 나서도 이제 이게 그 많았는데 코스피에서 보면 상승한 건 300개, 하락한 건 500개 가깝죠. 네, 하락한 게 더 많았어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상승한 건 500개, 거의 600개이긴 한데 아무튼 500개, 그 다음에 하락한 거는 700개. 그러니까 하락한 게 더 많죠. 네. 급락한 게 많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로 끝난 게 훨씬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전반적으로 조금 쉬어가는 날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기 뭐 외국인학 기관이 좀 열심히 코스닥에서도 순매수를 하긴 했는데 좀 이제 특정 종목에 좀 많이 들어갔고 중소형 개별주들은 뭐 오늘 조금 쉬어가는 형태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이제 아까 투자 종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현물은 안 샀는데 선물은 또 사요. 네. 선물 요걸 사가지고 꽤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수급에 뭐 이상 징후나 이런 건 아직 없으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한번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지만 크리스마스 전에 보통 이제 그 종목들이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경우가 많고 크리스마스 끝나자마자 막 불이 나게 급등한 종목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항상 그래요. 겨울 오기 전에 그죠? 네. 미리미리 월동 준비하듯이 그죠?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겨울은 또 조정 온다는 뜻이 아니고요. 네. 본격적인 이제 그 상승이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지 나중에 우왕좌왕 당하지 않겠죠. 그죠? 요번에 이제 오미크론 터져가지고 요것 때문에 아무튼 불필요한 선택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게 이 정도로 표현할게요. 불필요한 선택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손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한 얘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불필요한 선택. 도대체 그게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미크론은 그냥 그 저도 나름대로 이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공포에 또 공포에 또 많이 빠지셨죠, 그죠? 그래서 심리를 잡아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무튼 오미크론 이슈 때문에 이번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 멘탈 완전히 그냥 저기 그 어디에요? 달나라가 아니라 저기 목성, 토성, 저기 해왕성 있죠? 네. 맨 끝에 있는 게 명왕성이었죠. 뭐 이제 그거 행성으로 치지 않겠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저기 네. 태양계 저 끝에까지 날아가신 분들 많아요. 멘탈이 완전 나가가지고 네. 저 멀리 그냥 네.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개인들이 멘탈이 많이 나갔으면 어젯밤에 이런 뉴스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보여드렸던 건데 너무 이제 중요한 것 같아서 여기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아마 이 뉴스 오늘 보신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이거 보신 분들 1번 찍어보세요. 오늘 낮에 이거 보신 분들 있어요? 이거 어제 저녁에 밤늦게 나온 건데 있으시죠? 그죠?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 잘 보세요. 개인들이 많이 보는 게 이제 한국경제신문인데 주식하시는 분들 그죠? 네. 여기 보면 한국경제에 어젯밤 늦게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더 이상 안 속는다. 증권사 추천주에도 매도 쏟아진 종목. 그러니까 이 내용은 기사 내용이나 사진은 큰 의미가 없어요. 네. 근데 이게 기가 막힙니다. 낮에도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주식하면서 전문가면서 네. 이런 뉴스 나오는 거는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개인들이 패닉이 와서 손절을 했다, 뭐 바닥에서 다 던졌다 이런 거는 이제 많이 봤지만 그죠? 네. 개인들 문제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맨날 속아요. 네. 뭐 속고 싶어서 속겠습니까만은 그죠? 네. 문제가 뭐냐면 속아요. 주식으로 돈을 벌고 그죠? 성공한 투자자로 이름을 남기시려면 첫 번째가 먼저 아세요? 치고 빠진다, 정보를 많이 획득한다, 고수를 만나서 이것저것 물어본다? 아니에요. 비중 조절 잘한다, 선택과 집중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주식해서 성공하려면 죽을 때까지 성공한 채로 끝나려면 첫 번째가 이거예요. 첫 번째 계명이 이겁니다. 네. 안 속는다. 두 번째 절대 안 속는다. 세 번째 죽을 때까지 안 속는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세요. 앞에다 붙여놓으세요. 네. 안 속는다. 두 번째 절대 안 속는다. 세 번째 죽을 때까지 안 속는다. 이거거든요. 네. 이게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네. 주식 투자자 3계명 그죠? 네. 예전에 그 어디죠? 일본의 그 유명한 기업 일본 전산인가요? 옛날에 거기 회장님 내용 다룬 책이 하나 있었는데 일본 전산 이야기라고 그 책에 보면 회장님 마인드가 이거예요. 첫 번째 뭐였더라? 네.
반드시 한다. 될 때까지 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요. 네. 안 속는다. 절대 안 속는다. 죽을 때까지 안 속는다. 그런데 이제 개인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속는다고. 이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개인들은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돈 다 잃고 나서 이제 보통 그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이러잖아요. 더 이상 안 속는다. 얼마나 그러면 개미들 기대감보단 의구심에 매도한다고. 이런 기사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연초에는 대형주 삼성전자 하다가 혼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중반에는 대선주 바이오주 하다가 생고생하시고, 그죠? 마지막이다 싶어서 메타버스 NFT 올라탔다가 또 고생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기사를 전문가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있으면 또 얘기를 할 텐데 없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요번에 아주 이제 모진 고생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 한번 해드렸는데요. 요번에 손절한 개미들 한 3개월은 이 바닥에 다시 안 들어올 거라고. 이 바닥에 주식시장이 있지만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주식 안 사고 버틸 거라고. 그 얘기 했었죠, 그죠?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이 이렇게 신문기사로 나오기는 이렇게 대놓고 나온 거는 저도 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어서 오세요. 네네. 그 제가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오늘 낮에 그랬어요. 이 기사를 어딘가에다 저장을 해놔라. 요즘엔 뭐 스마트폰이 다 좋으니까, 그죠? 문자나 카톡에다가 이 기사 링크해가지고 하나 넣어놓으라고 그랬어요. 넣어놓으라고. 나중에 지금은 막 종목들 많이 떨어져 있고 눌려 있고 가당 알고 막 갈 것 같은데 막 들었다 놨다 하고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죠?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는 좀 힘드실 수 있는데 나중에 또 한 달, 두 달 지나서 보면 아, 여기가 바닥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실 거다. 그때 가서 계좌 수익이 많이 날 때 그때 가서 이 기사를 다시 한번 보셔라. 이 기사가 언제 나왔는지. 그러면 큰 공부가 될 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린 거예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전문가인 저도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없어요. 네. 그 정도로 지금 개인들이 완전히 심리가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10중 8구가 아니라 열이면 열 바닥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네. 개인들이 저렇게 한두 명만 반응을 해도 바닥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뉴스까지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바닥이라는 얘기입니다. 개인들이 주식을 이제 앞으로 한동안 안 살 거예요. 왜냐하면 못 믿겠으니까. 네. 요즘에 저녁 방송하면 옛날보다 좀 많이 줄었어요. 참여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왜 그럴까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래요. 바닥에서는 이제 시청자들이 좀 줄고 꼭지에서는 너무 많이 들어와요. 시청 인원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많이 늘어나면 좀 경계를 많이 하죠. 여기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제 반등 나오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잘 안 들어오시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종목은 들고 있으니까 폭락이 나오니까 폭락 나올 때 제가 좋은 얘기 많이 해드리니까 들으러 온 거예요. 근데 더 이상은 제가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필요 없겠어요? 주식시장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가 없으니까. 그래서 방송을 요럴 때는 힘들 때는 듣는데 별로 지금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무료 방송도 안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저한테도 좋은 거고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 당분간 주식 안 삽니다. 현금 있어도 안 사고, 그죠? 네. 눈에 보여도 안 삽니다. 왜 안 살까요? 또 속을까봐, 또 당할까봐. 그래서 안 사요. 언제까지 안 사냐면 내가 저거 사볼까 했는데 안 샀어요. 그랬더니 그게 50% 100%씩 막 올라가는 거를 3개월 정도 구경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때 들어옵니다. 그때 어떻게 들어오냐면 패닉에 빠져서 주가가 급락할 때 패닉에 빠졌었기 때문에 그 외상 때문에 외상 후 뭐 스트레스 장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이제 그 트라우마 때문에 3개월 주식을 안 사요. 또 속을까봐. 근데 안 샀더니 3개월 동안 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또 패닉에 빠져요. 나만 거지된 것 같아서.
이번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예요? 혼자 거지 됐다, 뭐 벼락 거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젊은 분들이, 그죠? 네, 예, 벼락 거지. 네. 그러면서 또 패닉에 빠져서 또 사요. 그러면 다시 폭락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전거 페달을 거꾸로 밟는 분들이에요. 거꾸로 사이클을 거꾸로 타는 거죠. 네,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저런 뉴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개인들이 지금 벌써 어마어마하게 저런 이제 집단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뉴스까지 나오는 거예요. 뉴스라는 게 재밌습니다.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에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연예인이 키우던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에 나와요. 마지막에 이번 주 보세요. 편안하게 방송 오늘 편안하게 들으세요. 그렇죠. 일반 개가 아니라 연예인이 키우던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에 나와요. 그죠? 네. 근데 보통은 뭐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에 안 나오고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에 나온다고. 연예인이 키우던 개가 사람을 물든가 사람이 개를 물든가 그럼 뉴스에 나옵니다. 그죠? 네. 이 얘기 왜 드렸는 줄 아세요? 네. 그만큼 아까 그 뉴스가 대단한 뉴스란 얘기예요. 오죽하면 저런 뉴스가 나오겠냐 이거죠. 네. 강조를 많이 하죠, 그죠? 네. 중요해서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시황 얘기는 이제 결론을 내드리면 오늘 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이게 결론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대선주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이제 대선 후보가 지금 여러 명이 있는데, 그죠? 확실하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5명이죠, 그죠? 네. 뭐 이재명 씨, 윤석열 씨, 그리고 심상정 씨, 안철수 씨, 그리고 김동연 씨도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김동연 씨 제외하고서 하는 경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렇게 보면 5명인데 일단 4명만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재명, 윤석열, 그리고 심상정, 안철수 씨 이렇게 4명만 얘기해 볼까요? 네. 근데 김동연 씨도 느낌 넣어야 돼요. 네, 그렇죠? 네. 이분 테마주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테마주가 안 움직이는 분은 요 분이에요. 네. 이분 건 빼고 이분 테마주는 없어요. 네. 이분이 저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없어요. 그냥 없으니까 잠깐 제외하고요. 네. 네, 김동연 씨 테마주 움직이는 거 있고 안철수 씨 테마주도 움직이는 게 있어요. 이 두 분 테마주도 단타 치거나 아니면 스윙, 중장기까지는 아니고 스윙으로 해보시기에 괜찮은 종목들이 있어요. 예, 이분들 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무시하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오늘은 잠깐 뺄게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 거는 알고는 계셔야 돼요. 자, 근데 일단 지우고 2명인데 지금 거의 뭐 양자 대결이나 다름없죠, 그죠? 네. 이제 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김종인 씨가 뭐 12월 말까지 정책이 어느 정도 나올 거고 뭐 1월 중순 되면 이제 완전하게 다듬어져서 이제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김종인 씨가 영입되면서 김종인 씨 자리를 비워놨잖아요, 그죠? 네, 비워놓고 있다가 이분이 뒤늦게 합류를 했는데 들어오자마자 지금 바로 일을 하죠.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보니까 뭐 100조 얘기했었죠, 100조. 예, 코로나 관련돼서 100조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잘 보세요. 판을 잘 읽어야 되는데 저도 뭐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 이제 얘기를 좀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세요. 네. 저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걸 조금 이제 공유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이재명 씨는 이미 캠프를 꾸려서 정책을 발표하고 있어요. 캠프를 먼저 꾸렸죠, 그죠? 네. 이미 이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씨는 이제 김종인 씨를 영입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 얘기를 좀 먼저 해놨어요. 뭐냐면 저는 김종인 씨에 대해서 잘은 모르는데 살면서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CEO 있죠, CEO. 예전에 삼국지도 여러 번 읽었는데 삼국지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CEO를 이렇게 보면 CEO가 월급을 되게 많이 받죠, 그죠? 네. 돈을 많이 받을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김종인 씨가 지금 여기 기업이 국민의힘이 뭐 기업은 아니고 정당이니까 CEO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뭐 총괄하는 거니까, 그죠? 네.
여기 이제 뭐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업으로 따지면 CEO인데 김정희 씨를 영입하려고 옛날에 민주당에서 실제로 뭐 모셔가가지고 뭐 성과를 냈었고 그죠? 네. 막 가는 데마다 막 이긴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분을 막 성과 때만 되면 막 서로 그냥 모셔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제가 이분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여당이건 야당이건 여기서 저기서 이분을 자꾸 그렇게 모셔가려고 할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무슨 이유가 있냐 이거죠. 어, 이런 경우에는 이분한테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특별한 능력이 뭐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없는 능력이 이분한테 있다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은 쉽게 생각 못하는 아이디어와 전략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남들은 생각조차 못하는 거, 기발한 아이디어와 전략, 그죠? 아니면 이제 그 본질을 꿰뚫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움직인다든지, 먼저, 그죠? 네. 그러니까 완전히 전략가죠, 그죠? 네. 예, 그런 능력이 되게 탁월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모셔가려고, 그죠? 그렇게 애를 쓰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얼마나 뻣뻣한 사람들인데, 근데 고개 숙이고 막 진짜 막 제발 좀 한번 오셔달라고 막 그 없으면 못 이긴다고 사정사정을 할 때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라고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전략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할 거란 얘기죠,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정치가 아니라 대선주나 이런 정책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분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전략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제 그래서 되게 원장한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테마주도 뭐 움직이는 게 있겠지만 이미 알려진 거 있잖아요. 뭐 부동산, 그 다음에 어제 세종시도 얘기했었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움직이는 것도 있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것 중에 모르는 게 나올 거다. 어제 얘기했었죠, 그죠? 네. 그게 누구 머리에서 나오겠어요? 민주당 캠프보다는 민주당을 무시해서 이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네. 민주당 쪽보다는 이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쪽에서 어떤 새로운 얘기를 딱 꺼내면 제가 오늘 낮에도 그렇고 어제도 그 얘기했었는데 이쪽에서 이제 자 뭐뭐 할 겁니다 딱 그러면 바로 이재명 씨나 그쪽 민주당에서 바로 그거 우리도 할 거다 같이 하자 그러면서 그 이슈를 선점하려고 막 뺏으려고 바로 달려들 거예요. 어제 얘기를 살짝 했죠. 낮에도 많이 했고 실제로 이제 김정인 씨가 오늘 뭐 코로나 관련해서 뭐 100조는 지원해줘야 된다. 코로나 보상이죠, 그죠? 네, 그런 관련해서 100조는 지원해줘야 된다. 딱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바로 받죠. 나도 대찬성이다. 그러면서 막 바로 붙잖아요. 그냥 저는 그렇게 할 것 같더라고요. 김정인 씨가 또 제가 그랬잖아요. 양쪽 다 던질 거라고. 일단 막 던지고 올 거면 막 던질 거예요. 근데 한쪽은 막 던지는 거고 이쪽은 계산해서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잘못하다가 반대편에서 막 그 이런 식으로 막 그 한쪽에서 딱 얘기를 하면 바로 우리 거다, 우리도 그렇게 할 거다 막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실수로 물리는 경우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뭐 지켜보면 알겠지만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 그렇게 하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복잡한 고도의 이제 머리 싸움이 시작된 거거든요. 네. 아무튼 김종인 씨가 한마디 하니까 이재명 씨가 바로 받아버리죠. 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책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그 얘기를 했고 오늘도 그 얘기를 또 갖고 나온 거예요. 낮에는 이 얘기를 제가 오전 방송 1시간 반 정도 하는데 1시간 반 동안 계속 이 얘기를 했어요. 네, 더 상세하게 김종인 씨 영입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제 생각들을 쭉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김종인 씨 머리에서 아마 이런저런 새로운 전략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정책주도 기술적으로 생길 거고 그러면 그 정책주들이 갑자기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가겠어요? 이미 매집되어 있는 종목이 재료를 바꿔서 급등할 경우도 많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계속했던 거예요. 준비하시라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김종인 씨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 않는 한은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네. 모른다고요. 조금은 짐작할 수 있겠지만 100%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준비가 된 상태에서 네. 어떤 발표가 나오면 종목들이 뭐가 움직이는지 빨리빨리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준비들 하시라고. 그냥 아이고 이래서 답답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준비하고 계시라고. 왜냐면 뭐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이 김종인, 윤석열 아니면 이재명 정책 삼아주로 올라올 수 있다니까요. 바꿔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우왕좌왕하시면 안 돼요. 이거 왜 올라오지?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주가가 어떤 기업의 주식의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어떤 분이 여기서 산 거예요. 이분은 살 마음이 없었는데 남편이 추천하는 거예요. 남편이 사라고. 그래서 또 서방님이 또 사라고 하니까 샀죠. 얼마예요? 10,000원에. 이 인간 얘기 들었다가 지금 막 6,000원 와 있는 거예요. 네, 그죠? 네. 이혼할 수도 없고, 그죠? 머리를 다 뜯어놓을 수도 없고, 그죠? 네. 애들 아빠인데, 그죠? 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같이 살아야 되니까 어떡하겠어요, 그죠? 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상한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당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지도 못했는데 급등이 나오니까요. 6,000원에서 상한가 나오면 대충 8,000원 가까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한 방만 더 넣으면 본전이거든요. 그죠? 네. 여기서 우왕좌왕한다고. 어떡하지? 막 이래요. 주식을 여기서 샀을 수도 있잖아요. 8,000원 정도에서. 그러면 이제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8,000원을 샀는데 6,000원까지 떨어졌으면 2,000원 떨어졌으니까 대충 30% 가까이 손해본 거잖아요. 그죠? 네.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왜냐면 본전 왔으니까.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제 아무런 생각 없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급등이 나오면 이분들은 습관적으로 뭐만 생각하냐면 내 매수가 대비 수익이냐 본전이냐 이거부터 생각하고요. 그리고 바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팔아야 되느냐 홀딩해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그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러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렇게 주식하시는 거 보면은 거의 이래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겪을 일을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무당은 아니지만 이런 거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종목들이 막 떨어져 있으면 그래요. 그냥 올라올 때까지 좀 쉬어야 되겠네요. 네. 제가 그래요. 그분들 쉬지 말라고. 그러다 급등하면 다 놓친다고. 종목 들고 있다가 뭐 올라오긴 올라오죠. 근데 올라오면 본인 매수가 딱 확인하고 팔아야 되나 말까, 팔까 말까 그러다 그래 팔자. 그럼 상한가 가는 거예요. 자, 냅두지 뭐. 다 끌려내려고. 그래 또 올라올 거야. 오미크론 터지고 급락 나와서 손절하고 이러는 겁니다. 우왕좌왕이죠.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수익은 하나도 안 나오고 그런 식으로 끝나거든요. 아까 뭐 제가 그 비유는 그냥 살짝 들었어요. 편안하게 들으시라고. 네. 근데 아무튼 이제 그 종목 추천은요. 그래서 그 부부끼리 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혼의 소지가 될 수 있어요. 아셨죠? 특히 우리 문자반 회원들 네. 종목 추천 나가면 딴 데다가 막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네. 가끔씩 그죠? 종목 추천하면 꼭 딴 사람한테 친구한테 주다가 저한테 걸려요. 네. 왜냐하면 그거를 실수로 막 저한테 보내요. 가끔씩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제가 막 혼내요. 네. 왜 그러냐고. 네. 저희는 종목을 되게 아껴요. 저희 방 추천주를 딴 데다가 함부로 하면 종목이 망가지기 때문에 조심하거든요. 왜냐하면 바닥에서 주식을 살 때는 거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함부로 막 노출이 되면 종목 박살납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떨어진 종목 중에 이제 급등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놓으세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거 코로나 관련주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대선주가 돼갖고 날아갈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안 될 것 같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시. 네. 예를 들어서 그냥 코로나 뭐 진단키트 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대선 정책주로 변해서 급등하는 거예요. 상한가 2개 나왔어요. 근데 뜬금없이 세종시 관련주로 새로운 세종시 관련주라고 하면서 상한가 2개가 나왔어요. 진단키트하고 세종시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상관없는 것 같죠? 없는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세종시에 공장이 세종시에 있다든지 아니면 세종시에 땅을 갖고 있다든지 그러면 수혜주가 될까 안 될까요? 돼요. 아니면 세종시에 땅 갖고 있는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다든지 그러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엮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이 회사는 예를 들어 반도체 회사인데 반도체 회사예요.
근데 갑자기 뭐 대선 후보 한 명이 메타버스 무조건 전 세계 1위로 만들겠다 막 그랬어요. 반도체가 아니고 그냥 음식료 업종이에요. 근데 상한가 2개가 나왔어요. 상관없는 것 같죠. 음식료하고 메타버스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죠? 네. 근데 이 회사가 메타버스 기업에 조금 투자한 게 있어요. 이제 그거 갖고 와서 이거는 메타버스 이제 테마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변신해서 옛날에 저기 보면 만화 보면 왜 변신 로봇 있잖아요. 변신 그러면서 막 해가지고 막 갑자기 요즘에 트랜스포머인가요? 네. 영화 그 보셨나요? 헐리우드 영화 트랜스포머 나온 지 꽤 됐지 않습니까? 갑자기 막 변신해 자동차도 되고 비행기도 되고 막 그런 거 있죠. 네. 그런 식으로 변신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회원들한테 낮에 그거 보여드렸어요. 뭐 보여드렸냐면 자 이거 빨리 보여드릴게요. 이건 계획이 없던 건데 주연테크 있죠? 네. 주연테크 보여드리면서 그런 얘기 드렸어요. 이 주연테크가 어제 그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원래 이낙연 테마주였는데 윤석열 테마주로 바뀌었다고. 근데 주연테크가 되게 카멜레온 같은 게 계속 바꿔요. 잠깐만요. 자, 차트 보죠. 얼마나 자주 바꾸냐면 이런 거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자, 주연테크 여기 보면 뭐 이낙연 테마주로 급등하고 여기도 이낙연 테마주였고 최근에 윤석열이었다. 그때 짧게만 얘기해드렸죠, 그죠? 자 보세요. 최근에 올해 것만 볼까요? 올해 1월달부터 올해 1월달이 여기입니다, 그죠? 네. 1월 현재 12월 여기 보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지금 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들었던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급등했던 적이. 이 테마주를 보면 주연테크를 보면 3월달 이슈부터 볼까요? 자, 잠깐만요.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혼자서 주식하면 되게 힘드신 이유가 이거를 다 모르거든요. 열심히 들고는 있었는데 왜 올라오는지를 모르니까. 보시면 자, 3월달에는 왜 올라왔대요?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해서 누가 보면은 주연테크가 실적준 줄 알겠어요, 그죠? 네. 6월달에 왜 올라왔냐고 물어보니까 급등했거든요. 일단 윤석열 전 총장 경제 민주화 수혜주래요. 7월달에 보름 뒤에 또 급등하는 거예요. 50주 신고가. 왜 급등하냐고 물어보니까 싸이월드 그래서 싸이월드 메타버스 수혜주래요. 그죠? 7월 12일 날도 메타버스래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또 신고가 나죠. 또 신고가 왜 잡고 나냐고 물어보니까 이번엔 이낙연이래요. 네? 그죠? 네. 9월 6일날 급락하는데 이낙연 씨 지지율이 하락해서 떨어진대요. 10월달에 반등이 나왔는데 왜 반등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이래요. 그 다음날 또 급등하는데 또 그래요. 메타버스 되고 비트코인도 된대요. 한 달 뒤에 11월달 급등하는데 왜 급등하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삼성전자랑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된대요. 그 다음에 12월달에 물어보니까 이제는 윤석열이래요. 그죠? 네. 변신을 수도 없이 합니다. 이거 다 외우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종목 추천 나가면 제발 그 재료를 인터넷에 찾아보지 마라. 여러분들 머리만 아프다 그래요. 제 회원들한테 하는 얘기였어요. 찾아보지 마라. 찾아보시는 거 안다. 전문가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궁금해서 찾아보시는 거 안다. 그런데 찾아보지 마라. 그 재료가 검색도 안 될 뿐더러 검색이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차라리 모르고 하시는 게 낫다 그래요. 그만큼 요즘에 자주 바뀝니다.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더 찍어주시겠어요? 또 10분 정도 있으면 마무리 져야 돼요. 헬스케어 관련주들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자, 바로 갈까요? 네네. 아셨죠? 이렇게 돼요. 자꾸 바뀐다니까요. 앞으로 이제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세력이 매집된 종목들은 얼마나 더 많이 바뀌겠습니까? 복잡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요즘에 이제 그 이슈가 뭐예요? 이제 코로나, 위드 코로나 하면서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이제 7,000명을 넘었죠. 7,000명 넘어선 거는 또 문제 뭐 중요한 얘기겠지만, 지금 이제 위중증 환자 늘어나서 이제 그 고령 환자분들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이 자꾸 뉴스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대선 후보들이 이제 코로나 대책과 관련해서 자꾸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죠? 뭐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럴 때 자유로운 건 여당 후보보다는 야당 후보가 더 자유롭죠. 왜냐하면 여당 후보는 정부를 비판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상당히 부담이 가거든요. 근데 야당 후보는 그거에 대해서 좀 자유롭지 않겠습니까? 야당 후보가 옳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얼마든지 비판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 야당의 메리트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원격 진료 얘기가 나오죠. 헬스케어, 원격 진료. 그래서 원격 진료 테마주들이 움직이는데 지금 최근에 그 뭐예요? 그 위드 저기 뭐야? 그 오미크론 때문에 종목들이 좀 투매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주연테크도 차트 잘 만들어 놨었어요. 잘 만들어 놨었는데 오미크론 때문에 11월 말부터 급락이 들어오니까 잠깐 나가 떨어졌다가 올라온 거예요. 안 그랬으면 상한가가 여기서 나왔을 텐데 저 밑에 1100원까지 내려갔다가 온이라고 좀 밑에서 나왔어요. 상한가가. 이거는 주연테크 잘못이 아니잖아요. 오미크론 때문에 놀란 개인들이 던져서 이만큼 빠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1300원대에서 원래 상한가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죠? 네. 낮은 데서 나온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최근에 그 헬스케어 관련주들을 좀 몇 개 보면 옛날에 있죠. 옛날에 원래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언제부터 급등했냐면 10년 전부터 급등을 했어요. 2009년, 10년 그때도 급등을 했거든요. 10년 더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저기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급등을 많이 했는데 그때 많이 갔던 게 인성정보. 차트 잘 보세요. 자, 들었다 놨다 하죠, 그죠? 들었다 놨는데 오미크론 때문에 좀 세게 났죠, 그죠? 차트가 그래서 무슨 세력이 나간 것처럼 그죠? 흉측한 음봉이 하나 나와 있는데 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오미크론 때문에 투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유비케어 옛날에 이제 많이 움직였던 헬스케어 대장주들 유비케어, 인성정보 그리고 비트컴퓨터 비트 네 요거 오늘 좀 급등했죠, 그죠? 네 요거하고 인피니트 헬스케어 오늘 요것도 급등했고요, 그죠? 4%로 끝나네요. 솔본 요게 옛날에 많이 움직였던 이제 대표적인 헬스케어 테마주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옛날에 잘 가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뭔가 거래량이 좋죠, 그죠? 거래도 좀 있고 들었다 놨다 눌림목 형태가 나온다든지 들썩들썩 거리면서 올리는 것도 좀 있고, 그죠? 유비케어도 뭐 사태가 나쁘진 않죠. 인성정보도 괜찮은 것 같고, 그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는 헬스케어 테마주예요. 헬스케어 원격 진료 테마주들이 이게 코로나 정책주가 지금 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세력들은 새 거 좋아해요. 옛날 것도 좋아하는데 새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급등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거는 이제 저희 방 추천주예요. 이게 어제 그 코로나 윤석열 씨와 관련된 코로나 그 대책 정부 정책 수혜주 있죠. 윤석열 씨 대선 정책주가 되겠죠. 코로나 정책주들을 라이브에 하나 단톡방에 하나 따로따로 추천했는데 라이브 거는 얘기하면 안 되고 그죠? 네. 우리 회원들 아직 가지고 계시니까 그것도 뭐 어제 오늘 뭐 엄청나게 급등했어요. 근데 아무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건 얘기 못하고 단톡방에 추천한 거 얘기할게요. 그게 맥 ICS예요. 이건데 자, 맥 ICS인데 어제 추천 나갔어요. 오늘 아까 상한가 갈 뻔했어요. 27%까지 갔으니까 이거 단타치라고 드린 거예요. 네. 근데 아무튼 단톡방은 단타, 라이브 문자방은 스윙이거든요. 고개 나갔는데 오늘 거래 터졌죠, 그죠? 네, 쫙 급등했어요. 이게 왜 급등했을까요? 저희는 근본적으로 바닥에 있는 거 추천하거든요. 떠 있는 거 추천 안 해요. 네. 저 바닥에 있죠, 그죠? 갑자기 지난주부터 지지난주죠. 2주 전부터 돈이 들어와 있었어요. 왜 들어왔을까요? 심심해서요? 아니죠. 세력이 뭔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미크론 이슈가 터지는 바람에 출렁출렁이었던 거죠. 투매 나오고, 그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어제 꾹 눌렀다가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코로나 관련주인데 재밌습니다.
기업 분석을 해보면 종목은요 여러분들 대충 아무거나 막 사시는 게 아니에요. 잠깐만요. 자, 맥 ICS인데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 본사는 경기도 파주에 있고요. 그죠? 중환자용 의료기기 전문 제조업체. 더 이상 뭐 설명할 게 있겠습니까? 중환자용 이 회사 기업 분석한 애널리스트가 맨 위에 뭐라고 써놨어요? 중환자용 의료기기 전문 제조업체. 네. 뭐 한다고요? 우리나라 최초로 인공호흡기 개발한 회사. 그리고 환자 감시 장치를 설계 제조, 판매하는 중환자용 의료기기 전문 제조업체. 중환자용, 신생아용, 응급형 뭐 이렇게. 최근에 재무제표에 빨간 거 없죠? 그죠? 작년에 실적이 많이 좋아졌어요. 왜 그랬겠어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돈 많이 벌었어요. 지금도 돈 잘 벌고 있어요. 단타를 치더라도 기업 분석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왜 추천했겠어요? 중환자가 늘어나니까. 그죠? 라이브하고 문자방은 이제 이거 말고 다른 게 또 있죠. 그죠? 네. 라이브에도 다 씨 뿌려놨고 단톡방에도 지금 뿌린 것들 지금 수익 내고 거두고 있는 거예요. 라이브랑 문자방에 나간 게 더 먼저 움직였어요. 그죠? 네. 근데 여기도 지금 움직이잖아요. 이게 뭐 하는 회사라고요? 의료기기. 중환자용 의료기기. 그러니까 이런 거 위주로 지금 계속 추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뭐 더 이상 안 속는다 이러고 있지만 아이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뭐냐면 그분들이 바보다 어리석다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거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수익을 내야 되는데 여기서 털려버린 거예요. 오미크론 딱 터지니까 멘탈이 완전 나가버린 분들이 계세요. 아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잘못된 선택을 하신 분들이 많다고. 근데 저희는 그러거나 말거나 가는 거예요. 항상 그랬어요. 개인들 속이려고 별별 게 다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안 속는다. 두 번째 절대 안 속는다. 세 번째 죽을 때까지 안 속는다. 항상 그 마음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천하고 수익 나면 좀 팔고. 지금처럼 이제 투매가 많이 났을 때는 수익 실현을 많이 한다기보다 열심히 매집하는 거예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돈 쪼개가면서 매집을 열심히 해놓고 이제 개인들이 이제 안 속아 안 해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막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씨 뿌렸던 거 그 성경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네. 눈물로 뿌린 씨앗 나중에 기쁨으로 거둔다고 아마 그런 구절이 있을 거예요. 네. 교회 다니신 분들 있죠, 그죠? 눈물로 뿌린 씨앗 나중에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고. 네. 그런 구절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농부가 씨 언제 뿌리는 줄 아세요? 한창 추울 때 뿌릴 때도 있어요. 그죠? 네. 보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보리. 여러분들이 요번에 고생하시면서 뿌린 씨앗들이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기쁨으로 돼서 이제 돌아올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동설한과 그죠? 보릿고개, 수많은 위협, 거짓말 그거를 다 분별해 가면서 그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 주식은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맥 ICS가 어제 이게 보세요.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 어제 10%까지 떨어졌어요. 10%훅 눌렀거든요. 어제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라이브에서. 어차피 단톡방 회원들은 다 100% 라이브 회원들이니까 얘기 많이 했어요. 어제. 이게 왜 가짜 연봉인지. 우리 회원들 맞으면 누가 1번 좀 한번 찍어주세요. 맞죠? 그죠? 오늘도 얘기 많이 해드렸고 어제 10%막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웃으면서. 가짜라고. 가짜니까 잘 보시라고. 나중에 급반전 나올 수 있다. 오늘 상한가 할 뻔했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공중에 떠있는 종목을 세력들이 흔드는 거예요. 이게 다중눌림목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저희 라이브 회원 되시면 이런 거 배울 수 있어요. 네. 이게 왜 이런 게 나오냐면 상한가가 왜 나왔겠어요? 그렇죠. 재료가 노출됐으니까 상한가 나왔겠죠. 그죠? 네. 그리고서 상한가가 나오고 재료가 노출이 되면 누가 들어와요? 세력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별의별 사람 다 들어와요. 특히 초단타쟁이들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게 시끄러워지겠죠. 그죠? 그러면 세력이 가만 안 둬요. 세력이 그 사람들 내쫓는다고 파리채 들고 F킬러 뿌리면서 그냥 난리가 나요. 그냥 내쫓는다고. 급등했다가 막 급락하고 막 고꾸라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 눌림목이 나오거든요. 네. 일명 미치광이 눌림목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나와요. 이게 그거였던 거예요. 뽑잖아요. 끝났을까요? 남았을까요? 네.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 가지고 지금 단톡방에서 수익을 내고 있고 라이브도 공평하게 어제 추천당한 게 급등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자반 회원들 잘 가지고 계세요. 라이브 쪽도 문자반 종목도 잘 가지고 계시면 매도 사인 나올 때 매도 사인대로 잘 파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이제 해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이거예요. 일반 개인들이 더 이상 안 속겠다고 주식을 던지고 사지도 않습니다. 저게 최소한 3개월은 갈 겁니다. 최소한. 네. 3개월 좀 지나면 이제 그제 가서 아 내가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살아 들어올 겁니다. 그때부터 종목들이 고점을 찍습니다. 지금부터 3개월 동안 주식이 편안하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때 종목들이 고점을 찍는다니까요. 클라이막스, 불꽃놀이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거기에서 그걸 보고 개인들이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팔고 또 낮은 곳으로 가는 거죠. 그분들은 또 고점 주식 사갖고 물리는 거고. 그런 악순환을 겪기 싫으시면 혼자 하지 말고 들어오세요. 네, 혼자 하셔도 되긴 되는데 혼자 하시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전문가 고용하면 전문가 회원 가입한다는 걸 고용하는 거거든요. 회비 나가니까 되게 아까우실 수 있는데 혼자 하시면 그 이상의 손실이 나시잖아요. 그리고 내 종목 내가 지금 공략한 종목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왜 올라오는지도 모르시잖아요.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바로바로 얘기해 주는데 요즘에는 주연테크처럼 재료를 저렇게 많이 바꾸기 때문에 몰라요. 이게 윤석열인지 실적주인지 이낙연 씨인지 메타버스인지 비트코인인지 삼성전자인지 아마존인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일반 사람들은. 근데 전문가들 중에 실력 있는 분들은 알아요. 왜 할까요? 전체를 다 보고 있으니까. 아 주연테크가 오늘 이걸로 가는구나. 대본 눈치채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정책주들도 올라갈 거라 그랬죠? 덕신하우징 이거 단톡방 추천주거든요. 이거 오늘 아침에 20%까지 갔어요. 수익 많이 났겠죠, 그죠? 네. 라이브에도 이제 부동산 관련주 많이 사놨고, 그죠? 그리고 아까 맥 ICS 급등했고, 그 다음에 오늘 세종시 관련주 급등했거든요. 오늘은 프롬파스트. 네. 프롬파스트가 오늘 22%까지 급등했다가 쭉, 네. 또 주사권을 만들어놨죠. 네. 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 캔들은 세력이 되게 좋아하는 캔들이고요. 개인들은 되게 싫어하는 캔들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캔들 좋아해요. 이거 나오면 되게 좋아요. 회원들이 좀 힘들어하셔서 그렇지 전 되게 좋아요. 왜냐면 이런 거 나오면 나중에 많이 가거든요. 근데 오늘 뭐 올렸다 말았는데 차트는 영부하기 지금은 제일 잘 만들어놨어요. 네. 겉으로 보기에. 아무튼 지금 이제 기존에 있던 정책주들도 움직이고 있고요. 그죠? 그 뭐예요? 새로운 것도 지금 막 나온다고요. 근데 이제 김종인 씨가 합류하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 지가 어제 오늘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앞으로 얼마나 많은 게 나오겠습니까? 기대 안 되십니까? 네. 제가 가장 편안한 거는 그거예요. 오미크론 때문에 투에 나와서 차트 다 망가뜨리고 나간 그분들, 더 이상 안 속는다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지금 절대 다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가장 큰 호재입니다. 그거를 믿고 열심히 조금만 더 그죠? 네, 투자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수익 내고 파세요. 본전에서 팔지 마시고 혼자 하시는 분들은 약간 손해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회원들은 절대 손해보고 팔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본전에서도 팔지 마시고 매도사인 나올 때 그때 파시면 돼요. 그러면 요번에 고생한 게 진짜 무슨 사회생활로 따지면요 그 행정고시하고 사법고시 온 거보다 더 큰 시험을 통과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농담 아닙니다. 네. 요번에 이 힘든 걸 겪고 그죠? 네, 매진 열심히 이 와중에도 주식을 사가지고 그 모진 고통을 참아서 수익을 내시면 네 진짜로 네, 사법고시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네. 행정고시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네. 사법고시 패스한 것보다 더 힘든 시험을 통과했다라고 자신하셔도 됩니다. 네, 진짜입니다. 네. 그래서 수익도 많이 나시고 실력도 크게 느실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튼.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자꾸 어깨 축 처져 있지 마시고 아까 그분들처럼 안 속아 그러지 마시고 열심히 투자하시고 매집하세요. 그러시면 반드시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형주도 좋은 거 많고요. 개별주 테마주, 대선주, 뭐 일반 테마주 좋은 거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이재명 씨하고 윤석열 씨 이제 정책주 이제 비교 분석을 해드렸고요.
아마 앞으로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계속 또 새로운 거 나오면 자꾸 얘기해 드릴 거예요. 얘기해 드릴 거고 또 계속 길라잡이 역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이쪽에 메일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 이쪽으로 이제 문의하고 들어오시면 돼요. 아까 낮에 그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오늘 문의 많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문의만 하지 마시고 빨리 들어오세요. 네. 내일은 또 좋은 종목이 또 추천 나가겠죠, 그죠? 네. 자, 그리고 지금 김 실장님 방송 준비하고 계시는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늘은 NFT 관련주하고 원격 수혜주, 원격 진료 관련주 요거 비교 분석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NFT 테마주들이 급락을 많이 했죠, 그죠? 반등이 오늘 좀 나오긴 했는데 그거하고 원격 진료 관련주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 저는 원격 진료 관련주를 지금 옛날 거만 얘기했고요. 최근 건 얘기 안 해드렸어요. 아까 맥 ICS 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 저것만 얘기한 거고 아마 김 시장님 오늘 시장에서 원격 진료 관련주 올라온 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거 위주로 얘기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예. 오늘 올라온 게 있어요. 뭐냐? 잠깐만요.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올라온 게 뭐냐면 또 얘기를 해드려야죠. 또. 네. 전문가들은요 서로 방송창 제목 보면 요 얘기 하려는구나 다 알아요. 네. 오늘 여기 이제 헬스케어 관련 주식 많이 올라온 게 아까 인성정보 유비케어도 있는데 뭐 라이프 시멘틱스, 뭐 케어랩스, 소프트센, 뭐 테라젠 이텍스, 나노 엔텍 이런 것도 있어요. 전 그런 거 아까 시험에서 얘기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실 것 같으니까 들어가서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자, 아무튼 궁금하신 거 이쪽 메일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 예, 아침 햇살님도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네, 문자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네. 멋진 팀님도 편히 쉬시고요.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